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제 러시아의 전기차 시장과 러시아에 이제 테슬라가 진출한다는 얘기들이 꽤 있죠.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기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이 채널은 테슬라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남들이 안 하는 좀 더 신기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자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 소스들은 대부분 웬만큼 다 그냥 검색이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겹칠 수도 있지만 저만의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러시아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전에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코멘트를 전에 트윗에 굉장히 많이 했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스페이스X가 아무래도 우주 산업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그런 우주 강국이기도 하죠. 옛날 소비엣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러시아를 좀 칭찬하는 듯한 그런 면에 있어서 발언들을 과거에 꽤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러시아에 꽤 관심이 있었고 러시아의 그런 우주 항공 기술을 좀 높게 평가했다.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러시아의 전기차 시장이 어떤지를 좀 봐봤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질문으로 남겨주셔서 지금까지 올해 아마 1월 1일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는 러시아에 10,000대라고 합니다. 별로 없죠. 물론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 작년에 687대를 팔았고요. 2019년에는 95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아직은 이제 성장 포텐셜만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포텐셜이 언제 터질지는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차를 할뚱말뚱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렇게 대충 보면 이게 테슬라 슈퍼차저 분포도거든요. 테슬라는 참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거 지금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만 보더라도 러시아에 이렇게 보면 좀 뭐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확대를 해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금방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설치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보통 이렇게 회색이면은 언제쯤 이제 오프닝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승인 단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 오픈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계획은 이렇게 있다. 꽤 러시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좀 펀 팩트로 여기 보시면 중국하고 북한이 맞닿아 있죠. 재미난 게 단동이라고 북한과 중국의 이제 접경 지역인데 아마 가장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서 이제 가장 큰 도시고 북한도 단동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재미난 건 요 단동에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V3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여기서 충전하고 북한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펀팩트로 단동에도 V3 슈퍼차저가 있고 중국에 벌써 이렇게 꽤 많이 슈퍼차저가 이미 들어서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러시아 얘기로 돌아와서 러시아가 전기차를 이게 좀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로는 지금 미국에서 좀 송유관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얘름이 되어 가니까 이런 기름 오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 러시아가 미친 듯이 이제 프로덕션을 막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 기사를 찾아보면서 참 재미난 이것도 펀 팩트는 이대로 이제 풀면은 러시아의 리저버는 그러니까 오일 매장량이죠. 매장량은 208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기름이 고갈되다 그래서 아껴 써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친환경 웨이브까지 이런 바람까지 더해져서 제 생각에는 살아생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이렇게 푸다가는 2080년쯤 가면 오일이 이제 바닥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튼 러시아는 진짜 큰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랭킹을 보면 작년 한 해 오일 생산량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쉘 혁명에 힘입어서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사우디고 3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소득원은 기름이죠. 근데 참 미국을 보면 미국이 많이 제조업에 대해서 약해진다 하지만 전 세계 오일 강국이자 전 세계 가장 큰 전기차를 보유한 참 미국은 참 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약해지긴 해가지만 국력이 약해진다 하지만 현재 두 메인 카드를 쥐고 양쪽으로 흔들 수 있는 참 유일한 나라이지 않을까. 전기차면 전기차, 오일이면 오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튼 러시아는 여전히 오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을 좀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렇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계속 항공 우주 쪽에 높은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그런 잠재력과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매칭시키면 테슬라가 뭐 CEO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공작이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언젠가 트윗의 at some point라고 그랬거든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아까 그 460이 2등인 그 사우디도 잠깐 좀 찾아보면 사우디에는 슈퍼차저가 단 한 개도 없으며 건설될 예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스라엘과 요르단에는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460답게 전혀 뭐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나 두바이에는 좀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에는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 이야기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네이션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식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결론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식을 엄청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요즘 최근에 주가가 못 올라와서 힘드신 분들이 많겠지만 모든 CEO들이 다들 자기 회사 주식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일론 머스크는 더더욱이 많이 신경 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별로 기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안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냥 가진 거에 비해서 거의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기사 내용이 꽤 길지만 이렇게 쭉 요약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자기 생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지구의 그런 환경 문제,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거고 나머지 반은 화성을 가는데 쓸 거기 때문에 세이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정착하고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좀 세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부에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지금 가진 거 치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물론 테슬라 주식이 좀 떨어져서 랭킹이 좀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엄청난 부자죠.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부자인데 너무 기부를 안 하니까 공격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은 기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했죠. 그런 CO2 해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텍사스 스쿨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해서 도합 저 정도로 이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스에서도 높게 사지만 여전히 가진 거에 비해서는 뭐 적다라는 참 CEO나 이렇게 전 세계 부자면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 기부를 강요하면 안 되는데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싶지만 참 그래도 전 세계적인 부자고 요즘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자산 버블 시대에 부자들한테 좀 더 기부를 많이 하라는 미국 내 시각이 또 사실 존재하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답변은 화성 가야 되는 것과 올바른 기부를 해서 무언가를 바뀌기를 원하는 건 그건 되게 힘들다고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어서인지 그런 트윗을 한 적이 있고 원래는 요 일론 머스크 전에 기부를 안 하기로 유명한 게 이제 베조스였는데 아마존 파운더인 제프 베조스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좀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무주택자인 이제 집도 팔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트윗 하나하나가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장난삼아 올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주택자고 이제 피지컬 포지션을 판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시선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좋게 보면은 결국 이분은 화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세이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화성을 가기 위해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니까요.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가기 위해서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왜 주식을 높게 유지해야 되냐면은 댓글에서도 계속 주식이
이제 오르면은 유상증자라는 그런 좀 이제 비판적 댓글이 제 채널에도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예, 근데 그거는 회사가 돈을 융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자기 주식 가격에 민감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더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부가 화성에 가 있으니까. 좋게 보면 화성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 거기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높아야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S&P 500에 들어가는 그 루트도 보십시오. 결국은 주식 이득을 내면서 주식 가격도 한몫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식 가격이 높은 게 회사 운영하는데 높고 일론 머스크 꿈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본인의 어쨌든 화성 가는 거를 너무 치켜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일론 머스크 재산의 넷워스입니다. 물론 이제 2020년 12월 15일 날 이게 한 거라서 이게 좀 줄었을 수 있지만 본인 재산의 80%가 넘는 게 테슬라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장인 스페이스X고, 예, 별로 다른 에셋이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별로 도네이션을 안 한다라고 또 평가하긴 좀 애매하긴 한 게, 별로 이분이 가지신 게 다 테슬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려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좀 뼈 아픈 거겠죠. 아무래도 경영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니까 별로 이걸 팔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튼 이걸 통해서 재산을 엄청 증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데, 개인의 영달, 개인의 이득을 믿든 화성 가는 돈의 창고로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이런 기부를 과정을 통해서 이번 기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비해입 이런 걸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주식을 떠받들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한다라는 모습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CEO보다 뛰어나며 주식을 부양하려고 결국 회사의 캐시플로우나 회사의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좀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적당히 할 거기 때문에 결국 롱텀에는 회사 주식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결국 뭐 공장 짓거나 화성 가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예, 본인의 이제 판단에 맡기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결론은 주식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